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은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나라를 만들고 발전시켰고, 어떤 문화를 만들었는지에 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많은 역사 인물과 연도별로 외워야 하는 주요 사건을 보면 역사는 공부하기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는 왜 배워야 할까요? 역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다. 역사에는 과거 찬란했던 기록과 힘들었던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거의 힘들었던 기록을 통해 실패를 극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과 용기를 배웁니다. 그리고 과거의 찬란했던 기록을 통해 성공하는 방법과 철학을 배웁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한 용기를 배우게 해줍니다.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에서는 다음 세 가지 소단원을 배웁니다. 작은 1단원 나라의 등장과 발전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의 등장과 발전 과정, 문화를 배웁니다. 오른쪽의 사진은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강화도에 있는 고인돌입니다. 작은 2단원에서는 독창적 문화를 발전시킨 고려의 등장과 성장, 문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한 과정을 배웁니다. 오른쪽 사진은 고려시대의 유물인 청자 상감 운항문의 매봉입니다. 작은 3단원에서는 민족 문화를 지켜나간 조선의 등장, 성장, 문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한 과정을 배웁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이 사진은 교과서 6에서 7쪽에 있는 강화 부골리에 있는 고인돌로 청동시 시대의 유물입니다.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나라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이 들어선 이후 여러 나라가 등장하고 사라졌습니다. 이 나라들은 각자 고유의 문화를 만들면서 우리 역사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고조선부터 조선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라를 어떻게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했는지 알아봅니다. 또 우리 역사를 이어간 여러 나라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특징을 살펴봅니다. 사회교과서 6쪽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역사 인물 및 유물, 유적 사진이 내장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경주에는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불국사입니다. 불국사를 통해 신라시대의 불교 문화와 건축기술에 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청자 상감 운항문의 내병입니다. 청자를 통해 고려시대의 문화와 도자기 제작 기술에 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조선의 네 번째 왕인 세종대왕의 어진입니다. 어진은 왕의 얼굴을 그린 그림이나 초상화를 말합니다. 세종대왕은 국민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 주신 왕입니다. 네 번째 사진은 간송미술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입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기 전에는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현전학사들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되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만든 원리와 용법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의 탄압으로 사라질 뻔한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해례본을 간송 전영필 선생이 어렵게 구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10월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0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우리 유물의 보존을 위해 노력한 간송 전영필 선생은 누구일까요? 간송 전영필 선생은 교육자이자 문화재 수집가로
우리 문화재가 일본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은 분입니다. 수집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 1983년 보화가 현재 간송미술관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1년에 단 2번, 봄과 가을에 각각 2주일 뿐이고 5월, 10월 하순에만 대중에게 개방합니다. 사회교과서 8쪽에는 10원 주화가 보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화폐 속에는 다양한 문화유산이나 인물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화폐, 돈을 사용할 때 자세히 살펴본 적이 있나요? 화폐 속 문화유산이나 인물을 살펴보고 무엇을 알 수 있을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화폐는 앞면에 우리나라의 국화인 무궁화가 그려진 1원 주화입니다. 주화는 쇠붙이를 녹여 만든 화폐를 뜻합니다. 1원 주화는 1991년 이후 발행을 하지 않아 실제로 보기 어려운 주화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에서 1995년부터 매년 1원에서 500원 주화까지 민트 세트로 만들어 팔고 있어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폐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님과 함께 일본의 침략에 대항해 싸운 거북선이 그려진 5원 주화입니다. 1원 주화와 마찬가지로 5원 주화도 실제로 보기 어려운 주화입니다. 1991년 이후 발행이 중지되었다가 1995년부터 민트 세트에 포함되어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돈의 가장 작은 단위인 10원 주화입니다. 크기 역시 가장 작습니다. 앞면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다보탑이 그려져 있습니다. 앞면에 우리가 주로 먹는 식량인 벼이삭이 그려진 50원 주화입니다. 10원 주화와 마찬가지로 물건 값이 비싸지면서 100원이 가장 작은 단위로 사용되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보기 힘든 주화 중 하나입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친 영웅인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진 100원 주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는 주화입니다. 1970년까지는 지폐로 발행되었으나 1970년 11월 이후부터 주화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의 상징인 두루미가 그려진 500원 주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화 중 가장 금액이 높은 주화입니다. 100원 주화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주화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주화가 아닌 지폐입니다. 지폐 중 가장 낮은 금액인 1000원입니다. 앞면에는 퇴계 이황의 초상화와 성균관 명륜당과 이황이 좋아했던 매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지폐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폐입니다. 1000원 지폐의 뒷면에는 조선시대 화가인 정선이 퇴계 이황이 머물렀다는 서원의 모습을 그린 기상점거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5000원 지폐의 앞면에서 율곡 이이와 그가 태어난 곳인 강릉 오죽헌이 그려져 있습니다. 5000원의 뒷면에서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이 그린 신사임당 초충도병이 그려져 있습니다. 2009년 5만원 지폐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고액의 지폐였던 만원 지폐입니다. 앞면에는 세종대왕과 왕이 앉는 의자인 용상 뒤쪽 병풍에 그려진 1월 오봉도 세종 시절 만든 노래인 용비어 천가가 그려져 있습니다. 만원 지폐의 뒷면에는 별을 볼 때 도움을 주는 혼천이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체 하늘을 그린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2009년에 발행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금액의 지폐인 5만원 지폐입니다. 앞면에는 율곡 이이의 어머니인 신사임당과 그녀가 그린 목포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는 화폐 중 유일하게 여성이 그려진 화폐입니다. (5만원) 뒷면에는 어몽룡의 월매도와 이정의 풍죽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서해 교과서 9쪽에 있는 사진을 통해 1단원에서는 무엇을 배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고구려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왕인 광개토 대왕의 무덤 옆에 있는 비석인 광개토 대왕 능비입니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비석으로 고구려의 건국 과정과 광개토 대왕의 정복 사업을 연대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1단원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발해의 등장과 발전, 문화에 대해서 배웁니다. 두 번째 사진은 고려의 대표적인 청자로 청자 상감 모란무늬 표주방 모양 주전자입니다. 청자를 통해 고려의 도자기 제작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2단원에서는 고려의 성장과 발전, 문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노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세 번째 사진은 세종대왕 때 만든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녀, 부부의 예의에 관한 행동을 모아서 그림과 글로 만든 삼강행실도입니다. 글을 고르는 사람도 예의를 배울 수 있도록 그림과 글을 이용했습니다. 작은 3단원에서는 조선의 등장과 발전, 문화, 외세의 침략을 물리친 노력에 대해서 배웁니다. 역사를 배울 때 자주 보이는 연표란 무엇일까요? 아래 보이는 것처럼 연표란 역사적인 사실을 일어난 시간의 순서대로 나타낸 표를 뜻합니다. 이 연표를 보면 언제 어느 나라가 건국되었고 멸망했는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시간의 흐름대로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표에서 연도를 적을 때 사용하는 BC와 CE는 다음과 같은 뜻을 가집니다. BC는 공통시대 이전이라는 뜻으로 기원전이라고 불리고, 서기 1년 이전의 연도를 적을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기준으로 BC 100년은 2120년 전입니다. CE는 공통시대로 서기 1년 이후의 연도를 적을 때 사용됩니다. 교과서 8에서 9쪽에 제시된 연표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연표에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역사적 사실이 가장 오래된 것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역사적 사살이 가장 최근의 것입니다. 이 연표를 통해 2333년에 고조선, 기원전 57년에 신라, 기원전 37년에 고구려, 기원전 18년에 백제가 건국되었고, 676년에 삼국이 통일되었고, 698년에 발해가, 918년에 고려가,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단원에서 배울 내용을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단군왕검은 농업을 중요하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으며 나라의 건국 과정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즉,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해석하여 그 당시 생활 모습을 추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백제, 고구려, 신라의 전성기 모습은 어땠나요? 각 나라의 전성기 때 지도를 보면 각 나라는 전성기 때 한강교역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와 전쟁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즉, 삼국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의 지도를 통해 한강 유역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고려는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나요? 외세의 침입을 예상하고 물자를 준비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는 등의 대비를 했으며 외교적 대응을 했습니다. 고려는 이 과정에서 영토를 넓히고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려의 독창성을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상감이라는 공예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만든 고려청자와 고려의 목판 제조, 조각술, 인쇄술 등의 기술이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는 팔만대장경이 있습니다. 상감청자와 팔만대장경은 지금도 남아있어 고려의 문화유산을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조선의 건국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은 누구이고 이들은 어떤 일을 했나요?
고려 말 어지러운 상황에서 정도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려던 개혁파와 위화도 회군으로 반대 세력을 몰아낸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조선은 세종대의 과학기술, 문화 등이 크게 발전하였으며 집현전학자들 장영실, 이천과 같은 인물들이 문화 발전에 이바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훈민정음, 용비와 천가, 강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치국이, 해시계인 앙부일고, 물시계인 자경루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여섯 번째, 조선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극복했나요? 임진왜란 초기에 조선은 전쟁 준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과 관군, 곽재호를 비롯한 전국 각지의 의병과 승병, 그리고 백성들이 힘을 합해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 조선은 과거의 관습에 지나치게 얽매여서 명을 섬기고 청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국경 방어가 약화되고 전쟁 준비의 부족으로 청의 군대와 싸울 힘이 없었기 때문에 조선은 병자호란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임진왜란으로 인한 피해가 미처 회복되기 전에 벌어진 병자호란으로 인해 조선 국토는 더욱 피폐해졌고 이로 인해 조선 국민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